음, 음. 음, 음. 이어서 이제 542. 자, 집합 건물 갑니다. 집합 건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학원이나 여러분 아파트 등등이 다 집합 건물이에요. 복합상가 다 말합니다. 이 집합 건물은 뭐 설명이 좀 필요가 없고 설명이 필요한데 이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하면 뭐 이걸 몰라서 이걸 모른다가 아니고 내용은 많지만 그냥 쭉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어디까지예요 지금? 561까지잖아요. 자, 7번 봐요. 먼저 집합 건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규약성, 공용, 법정에 있고 법정 대지가 있고 대지사 있고 요 3번이네.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잘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전유 부분은 여름에 살고 있는 101호, 201호 요거예요. 그 전유 부분이 구분 소유권 대상이 됩니다. 그 전유 부분이 되려면 두 번째 독립하고 뭐가 있어야 돼? 구분 의사가 나타난 구분 행위. 자, 하나 적으면 이 등기 필요 없습니다. 전유 부분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다시 전유 부분은 등기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용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이용되는 거야. 이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고 법정이 있고 뭐가 있다? 규약이 있는 거야.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구조상 공용을 다른 말로 법정이라 부르고 규약이야. 법정 구조는 처음부터 전유분이 될 수 없는 공용이고 이 규약은 전유 부분을 규약으로 공용으로 만든 거야. 여기 뭐라고? 101호를 어떻게 했다? 회의식이나 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규약상 공용은 등기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그 법정이야 처음부터 전유분이 아닌 공용 이렇게 복도 이런 거 등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공용은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이제 다시 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법정 등기 안 하고 규약은 등기한다. 취지 등기합니다. 이렇게. 대지는 이런 게 있어요. 대지. 법정 대지는 이 건물이 서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건물 밑에 있는 게 그리고 규약은 다른 부분을 더 부속시킬 수 있어. 왜? 더 필요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자, 이제 대지사용권이에요. 토지사용권. 자, 대부분은 소유권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고 있는 101호, 201호 주인들이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대부분이고 뭐도 된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여기 뭐야? 빌려 써도 된다. 그리고 이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분리 처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201호하고 이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면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요거 빼고는 분리 처분하면 안 돼. 이 대지사용권을 등기부에서 등기하면 여기 뭐가 돼? 대지권이 되는 거야. 대지권. 그 대지권은 소유권 아니면 뭐야? 소유권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돼요. 토지 빌려 쓰는 거야. 소유권이면 자기 거들이고.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 법률 관계가 나오네요. 이 공용. 아까 공용이 뭐야?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거잖아.
자, 첫 번째 1번 공유입니다. 복도가 공유가 되는 거야. 가로 1번 읽어봐요. 그렇죠. 일부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공유야. 누구? 구분 소유자들. 그리고 공유면 지분이 있잖아. 그 지분은 뭐가 결정한다? 전여분 면적이야. 아파트 평수 크면 뭐가 크다? 복도 지분 크다 이 말이야. 왜 마스크 하고 있어요? 감기? 마스크 해요. 여러분 마스크 해야 됩니다. 자기만 감기 걸리면 자기만 손해요. 그 다음에 3번 이 공용 부분을 나누자가 뭐야? 분할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복도 나눌 수 없어요. 또 시험에서 이 복도 시어취득 돼야 안 돼요. 시어취득 안 됩니다. 시어취득 배웠잖아. 복도 시어취득 안 돼요. 분할도 안 되고. 사용은 어떻게 한다고? 그 공용은 뭐? 지분 비율이 아니고 용도에 쫓아. 복도면 복도 용도,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 용도를 사용해야 돼. 자, 그 밑에 변경. 이 복도 이런 거 변경한답니다. 자, 3분인데 권리 변동이 있으면 얼마야? 5분의 4야. 여기 바뀐 거잖아, 작년에. 원래는 이 변경이 4분의 3이었어. 이제 3분의 2였다가 들어간다. 권리 변동이 있으면 5분의 4로 갑니다. 그 다음 관리는 통상집회. 통상하면 가반수. 그 다음에 보조는 각자 단독. 그리고 부담은 수익은 지분 비율. 그래서 여러분 복도 지분 수익 이런 거는 평수가 크면 관리비 많이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용만큼은 뭐라고? 용도. 자, 그렇게 한번 쓴머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관리 조직에 이 관리단과 관리인으로 갑니다. 그럼 집합금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칠판 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집합금이고 토지가 있잖아. 첫 번째 구성 부분이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두 번째가 관리단, 관리인. 세 번째가 규약이나 집회. 그리고 그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마지막이 재건축, 복구나 재건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크게 나누면 5개. 집합건물법이.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배웠잖아.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관리단과 관리인, 그리고 규약, 집회, 그리고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마지막이 복구. 왜? 태풍으로 멸실할 수 있잖아. 재건축 이런 것들이.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 조직은 칠판. 이 관리단 읽어봐요. 관리단. 당연히죠. 이 관리단은 누구를 구성한다? 구분 소유자 전원입니다. 근데 관리인은 뭐야?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 10인 이상이 아니면 안 둬도 돼. 그리고 이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가 구성원이지만 관리인은 남도 됩니다. 구분 소유자 필요 없어요. 임차인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관리단 집회는 정기가 있고 임시가 있어요. 정기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매달 3개월 내에 한번 해라. 임시는 필요하다 아니면 몇 분의 몇? 5분의 1. 임시 관리단 집회.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5분의 1 이상이 야 하자 하면 해야 돼. 그래도 규약, 관리 규약. 여러분 규약하면 뭐야? 아파트 여러분 친구끼리 해도 뭐 해치기 정하잖아. 이게 규약이에요. 규약. 그걸 유지까지 정관이라 부르기도 해요. 일등의 정관.
그 규약을 만들고 바꾸고 폐지를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리고 제정 당시 소유자뿐만 아니고 그 포괄성계인은 물론 상속인, 특별성계인이 매수인에게도 적용돼야지. 당연하지. 집을 사왔단 말이야. 그저에게 적용됩니다. 공부할 거 없어요. 관리단 관리인. 그 다음 다시 적어놨네. 관리인은 임의적이지만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이면 10인 이상이면 당연 선임해라. 그리고 구분 소유자 필요 없고 임기는 2년 내 규약으로 시작한다. 왜 그 관리단은 당연 설립이 되기 때문에 절차 거치는 게 아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이다. 요것도 아까 했네. 이 두 개 분리처분하면 안 되잖아. 요 두 개도 하면 안 돼. 근데 차이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101호하고 복도는 절대적으로 분리처분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101호하고 토지사용권 있잖아. 아까 대지사용권. 이거는 분리처분 금지인데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차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를 위반하면 좋지. 네 가지가 나와. 여러분이 아파트를 같이 사는데 만일에 101호 이 주인이 의무를 위반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그만하라고 행위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심하면 사용을 그만하라고. 그 다음에 경매 명령을 청구해요. 요 101호로 경매하라고 청구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제 인도 청구합니다. 요거는 이제 점유자, 그 세입자에게 하는 거예요. 세입자. 그래서 의무 위반하면 조치 네 가지가 있다. 가장 약한 게 행위 정지, 그리고 사용 금지, 경매 명령 청구, 해제 인도 청구. 자, 요거.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재건축 복구입니다. 자, 맨 위에 재건축 결의는 어떻게 된다고? 5분의 4. 재건축 5분의 4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돈이지? 그게 없으면 무효. 그 다음 반대자에게 일단 최고 독촉합니다. 그자가 2월 내에 해답이 없으면 불참, 거절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봐요. 여러분이 이제 재건축 결의를 했어요. 5분의 4가 재건축 결의합니다. 이 반대자에게 한번 최고한 거야. 최고를 했는데 그자가 해답이 없으면 또 거절이야. 그럼 뭐 한다? 이렇게 화살표 여기 시가로 매도 청구합니다. 처음에도 거절하고 한 번 더 재건축 함께 가자고 했는데도 거절하면 매도 청구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나가야 돼. 이제 자, 이 이제 더 재건축 계를 좀 더 보면 안 적어놨나?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어요. 봐요. 여기서 자, 시가로 매도 청구하고 자, 만일에 나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놈들이 재건축 한다고 해야 되는데 재건축 결의로부터 몇 년이야? 2년 내에 철거 공사를 안 하는 거야. 작수도. 그럼 재건축 안 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놈들이 팔고 나갔잖아. 다시 재매도 또는 환매라 불러. 환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내에 뭐 하지 않으면 재건축 결의로부터 몇 년이라고? 2년입니다. 2년. 여기다 요. 왜 2년이야? 재건축하면 싸워 안 싸워? 싸우잖아. 뭐라고 욕하노? 2년아 이래 돼. 그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복구입니다. 복구. 2분의 1 초과했을 때는 뭐라고? 5분의 4야. 요것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기니까, 자, 집합금을 해서 특별 의결 정족수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봐요. 소집 절차를 생략할 때는 전원 동의야. 가장 센 거야. 그리고 아까 임시는 관리인이 필요하다 또는 5분의 1을 했잖아. 그리고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인데 요 놈이 권리 변동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갔어 아까? 5분의 4로 갔잖아.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는 재건축 계리, 그 재건축 내용 변경, 서면 계리 2분의 1 초까지 복구 계리 아까 조금 전에 여기 했다. 요거 초과 5분의 4. 자, 여기 5분의 4고. 자, 4분의 3은 규약을 바꾼다든지 이거. 그리고 사용, 경매명령, 해제인도 청구.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다, 이거. 요 밑에가 뭐라고? 4분의 3이고. 그리고 아까 이 규약 나왔지? 규약 설정 변경 페이지가 4분의 3이다. 그걸 이렇게 먹어놓은 거예요, 뭐. 4분의 3. 저걸 다 못 외웁니다, 처음에는. 저거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찬찬히 하다 보고 문제 풀어보다 틀리면 이해집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은 저게 어렵지 않는데 내용이 있단 말이야. 다시 처음 가보자. 자, 공용 전유 부분 공용 대지사용 거. 거기서 공용 부분이 이런 게 있다는 거. 그걸 이렇게 한다는 거 사용을. 그리고 이제 관리단 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하고 이 분리처분하면 안 되고 의무 위반 조치가 4가지가 있는데 밑에 3가지가 4분의 3인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계획을 쭉 하다가 자, 이 의결정서 쭉 보면 돼요. 의외로 쉬운데 또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내용이 많아요. 이게 집합건물법입니다. 이번 때는 요 적혀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숙지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쭉 넘기면 이제 가담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562야. 이제 가담법하고 실명법 하면 끝납니다. 자, 7편 봐요. 이 가등기 담보는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렵다 이 말이야. 좀 전에 말한 집합건물법은 조금만 공부하면 된대도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자, 먼저 봐요. 이 가등기 담보 등에는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고 무슨 담보? 양도담보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법이야. 그럼 이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가 목적이 뭐예요? 채권자 폭리 방지. 그래 돼 있네. 그럼 저게 무슨 말이지? 그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7편. 이 가담법이 나온 목적이 1억을 빌려요. 그래서 자기 토지나 건물을 저당을 설정했어요. 담보로. 그럼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경매 집어넣어서 우선 면제 받아갑니다. 그런데 저당과 해도 채권자는 안전할 것 같은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저당권 경매 집어넣으면 그 한 10개월 돼야 매각기일이 잡혀. 매각기일이 뭐야? 거기 이제 법원에 가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 대신 이 채권자잖아, 채무자고. 이 채권자는 저당권 대신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나에게 넘기라. 이게 무슨 담보? 양도담보야. 대신에 돈 갚으면 넘겨줄게 이럽니다. 그러면 돈 갚으면 찾을 수 있는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 1억인데 이게 1억 되겠어? 더 많이 되겠어? 그걸 다 먹는 거야, 채권자가. 다 먹어버려. 그래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는 걸 맞아? 그래서 나온 법이야. 채무자 보호.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당권만 해도 충분히 담보가 되는데 이 채권자는 저당보다 더 좋은 거, 이 양도담보 이런 걸 선호합니다. 또는 자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자, 요 담보 가등기 바꿔도 돼요, 글자. 문제는 소유권을 넘겨보면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뭐 한다? 가등기 담보만 딱 하는 거야. 요때 하면서 뭐 본등기 할 수 있는 걸 공정을 받아요, 공정을. 그러면 돈 안 갚으면 바로 가져가 버려요. 공정을 받으면. 이렇게 되니까 만일에 저당이 됐다면 이게 매각이 1억 2천이면 다른 거 무시하면 1억은 저당권자, 채권자가 찾아가고 우선면제 받고 나머지 2천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맞잖아. 법원에서 그래 합니다. 저당은. 그런데 지금 뭐라고? 다 먹는다 했잖아. 양도로 아예 더 소유권이 채권자로 넘어온 거고 가등기 담보는 담보만 해놓은, 가등기만 해놓은 거야. 아까 공정 받아놨지? 안 갚으면 바로 본등기 치는 거야. 뭐도 안 주고 이 나머지도 안 주고 이 나머지는 이제 청산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당권은 경매로 가기 때문에 이 법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단 말이야. 이렇게 변칙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변칙담보라 부르는 거야. 무슨 담보? 변칙. 그래서 어떻게 하자? 만일에 이렇게 가등기나 양도담보 했다 하더라도 돈을 못 갚으면 바로 가져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이제 담보권 실행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실행할 때 권리 취득 적어놨죠? 소유권 가져가라. 대신에 가져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적혀 있잖아. 청산금 돌려줘야 돼. 계산해서. 이 절차가 여기 있는 거야. 아니면 변칙도 안 보니까 경매 집어넣어서 가져가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실행할 때. 요거는 저당권과 똑같아. 여기서 배울 필요가 없고 특별법 여기는 요 권리 취득 요 절차를 적어놓은 거야. 여기 핵이다, 핵. 거기 요 절차.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거든요. 거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다른 것도 안 되지만 그러대요. 그게 요법 특징이다. 경매에 의한 실행은 간단해. 경매 가면 가등기 담보권을 뭘로 봐? 저당으로 보는 거야. 그럼 저당권이니까 우선면제 받고 별채권 받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칙담보다 알아야 돼, 저 개념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입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실무에서는 아예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바람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빌린 것보다 더 큰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채권자 폭리, 그걸 방지하자.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특별법도 적용되려면 이 정도가 충족이 돼야 입법이 돼. 첫 번째가 뭐라고? 예약 당시 가액, 요 가액이 빌린 금액이 차용액이잖아. 그 이자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만일에 작다면 적용돼, 안 돼? 안 돼. 당연히 이 시세가 커야지. 봐요. 1억 빌리고 이 9천짜리를 잡힌다. 가등기나 양도담보 했다. 이때는 이거 날라가도 상관없잖아.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 공부할 필요 없지. 토지 싼 거. 자, 그래요. 커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를 해야 돼. 세 번째는 등기 등록. 여기
등기 등록해야 돼요. 곧 등기 등록하는 게 뭐야? 부동산이 돼야 돼요. 동산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동산은 뭐합니까? 인도 이어가잖아. 점유 이전 인도잖아. 부동산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물 변제 예약이나 매매 예약 등으로 재산권자 약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제가 못 갚으면 대신 너로 줄게요 이 말이야. 그게 뭐다? 대물 변제나 매매 예약이야. 그러면서 가등기 담보라 양도 담보까지 해야 성립합니다. 여기 이제 성립 요건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예약 당시 시가가 커야 된다. 그리고 등기 등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가 해야 된다. 크게 적어요. 그리고 하나 더 빠졌다면 하나 더 적으면 자 요거 소비 대처가 돼요. 무슨 대처? 소비 대처가 돼야 돼요. 소비 대처가 빌려야 돼요. 만일에 공사대금, 이런 물품대금 이런 건 안 돼. 무슨 대처? 소비 대처. 소비 대처가 돼야 됩니다. 자, 무슨 대처? 소비 대처가 돼야 돼. 그리고 이 가등기 담보도 담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행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등기 담보가 성립하면 자, 여기는 이제 권리 취득이야. 아니면 아까 뭐라고? 경매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값이 어리다 돈 빌려주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했으면 돈 안 갚으면 어딜 간다고? 경매 집어넣어도 되고 뭐 권리 취득을 간다는 거야. 권리 취득 간다는 것은 이 부동산을 아예 가져간다는 거야. 경매는 뭐 법원이 경매하면 되고. 자, 이때 먼저 권리 취득하려면 크게 첫 번째 뭐 해야 돼? 실행 통지해야 돼. 두 번째 청산기간 2개월을 둬야 돼. 그리고 청산금 주는 게 이게 동시행입니다. 동시. 요 청산금 줘야 마지막에 뭐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요 4개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이 가등기 담보권자 또는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알리라. 그게 실행통지야. 그래서 실행통지할 때 저 부동산 청산금을 평가합니다. 자, 요거 만일에 건물이다. 이게 얼마입니다. 라고 평가해야 돼. 그럼 이걸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목적물,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자기 받을 금액 빼고 또 하나 더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도 빼고 그게 청산금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1억 5천이야. 자기 받을 금액이 1억이야. 근데 1순위 저당이 2천이 있어. 그리고 지금 2순위에 가등기 담보가 있는 거야. 1억이. 선순위 얼마 있어? 그럼 빼면 얼마야 지금? 시가가 1억 5천을 했다. 자기 1억. 선순위 얼마? 빼면 얼마야? 3천. 이게 청산금이야. 없어도 통지합니다. 그리고 됐어요. 자, 이 정도 보자. 자, 하나 더 적으면 요 청산금은 누가 산출해서 누가 이게 통지해?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합니다. 그때 채권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다? 다툴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없다? 다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요 이제 요 두 가지가 힘든데 자, 실행통지. 자요. 실행통지는 채권자가 누구한테 한다고? 채무자 등에게 합니다. 모두에게 해야 돼. 이때 누락되면 무효입니다.
요 놈하고, 자, 칠판 여기 봐요. 요거, 후순위자. 자, 채권자는 다시 누구에게도 후순위자에도 통지합니다. 이게 다른 거야. 다시 말해서 봐요. 1순위 저당이 있고 2순위에 가등기담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3번에 또 다른 저당권이 있는 거야. 이 가등기담보가 지금 우리가 주인공이야. 앞에 있으면 선, 뒤에 있으면 후야. 그러면 실행 통지를 할 때 이 가등기담보권자가 누구한테 한다고? 여자에게 합니다. 선순에게 하는 게 아니야. 선순에게 안 해도 돼. 왜? 이미 돈을 빼놨잖아. 아까 2천만 원. 그리고 후순위 요놈에게는 하고 나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후순위자에게 하는데 만일에 후순위에게 뭐하지 않아도 통지하지 않아도 유효입니다. 다양할 수준뿐이지.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누락되면 뭐라고? 무효야. 그리고 나서 다시 채권자는 후순위자에게도 통지합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야. 그것만 조심하시고. 다시 가서 이렇게 이제 통지를 했다. 그럼 몇 개월 줘야 돼? 2개월. 청산기간을 2달 주는 거야. 요때 또 중요한 거는 청산기간 내는 자 이제 이 후순자 요놈이야. 처음에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다시 채권자가 후순에게 통지했으니까 받은 거야. 이자들도. 그럼 어떻게 한다고? 후순위 권리자는 자 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청산기간 내면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여자 3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봐요. 만일에 청산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청산금을 주고 요거 만일 청산금이 압류되어 있으면 공탁하면 돼. 공탁. 자, 그 다음에 이게 동시입니다. 그럼 봐요. 여기서 채무자가 아까 여기 있었고 채권자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봐요. 청산금 지급과 이게 무슨 관계다? 동시에. 그래서 뭐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해? 본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 그러면 양도담보는 이미 등기가 넘어왔잖아. 소유권 등기가. 그때는 등기 안 해도 되지만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만 했잖아. 본등기 해야 소유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무슨 통지한다고? 실행 통지. 두 번째 몇 개월? 2개월 청산기간. 그리고 청산 주는 게 동시입니다. 그래서 등기하면 뭐 취득한다? 소유권. 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산기간은 2월 내에 불만 있으면 한다고? 경매 청구. 자, 한 장 넘겨서 자 이제 자, 후순위자 여기 있네요. 아까 봤던 것대로 채권자는 다시 누구에게 후순위에 통지하고 후순위자가 아까 불만했으면 청산기간 내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했고 또 적혀있네요. 자, 뭐 다른 거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보면 이제 뭐요? 그러면 요 절차에서 그럼 이 절차에서 채무자는 언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요때요. 피해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또는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안 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청산금 아까 지급 받을 때까지 여기 요때 여기서 청산기간 경과돼도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다시 언제까지? 때까지는 마음 돼. 변제하고 돈을 갖고 가등기담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청산금 받을 때까지. 아까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
받을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노선이야. 그래서 자 다시 앞으로 가면 가등기담보로 여러분 적용 범위 한 5개, 4개 해야 돼. 시가가 커야 되고 소비대차고 등기 등록할 수 있고 이렇게. 자 성립했다면 이제 절차는 바로 경매 가는 거랑 간단해 저거.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걸 물어보지도 않아 여기서는. 이 권리 취득하는 절차가 첫 번째 뭐 해야 돼? 이번에 큰 글자만 해야 실행통지, 청산기간,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 이렇게. 요 절차를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자, 교재 가서 한번 볼까요? 봐요. 562에 자, 적용 범위에서 가로 1번 소비대처에 기한 대물변제 예약 줄 것이고 563에 2번이 등기 등록이 돼야 되고 3번이 가액이 피의다 모채권을 아까 채무액분에서 이자를 초과해야 된다잖아. 차용액 및 이자 합산액을 초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가등기 담보도 563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저당권과 같다. 넘겨요. 자 넘겨요. 2장. 이제 566 이제 실행합니다. 그 첫 번째 줄을 보면 가등기 담보 실행은 권리 취득의 실행과 경매가 있다. 그래서 중간쯤에 2번 권리 취득 나옵니까? 권리 취득의 실행이 있잖아. 2번 시커면서 위에. 그럼 경매는 어디에 있노? 경매는 몇 페이지가 경매야? 573 3번이 뭐라고? 경매 연실행이 있잖아. 다시 와서 자 이제 566에 요겁니다. 요거 권리 취득하려면 첫 번째 1번 줄 거라. 담보권 실행통지 줄 거어요? 큰 타이틀. 자 569 2번에 몇 개월? 청산기간 경과 2개월. 그리고 3번이 뭐라고? 청산금 지급하면 자 571 네 번째 줄에 5번 뭐 취득? 소유권 취득 그리 되어 있잖아. 요거잖아. 요거 그래.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또 볼까? 자 567회 맨 위에 그 실행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다. 찾았어요? 등이 누구야? 읽어봐. 채무자 등이란 그리고 2번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후순위자에게도 통지한다. 찾았어요? 아까 설명했던 거. 저 밑에 5번 동그라미 5번 쭉 와서 채무자 등 전부 일부에 통지를 누락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무효했잖아.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뭘 통지한다고? 청산금. 청산금 평가에 그래서 한 장만 기면 568에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그 청산금은 뭐 한다고? 선순위가 있으면 계산해야 할까 안 해? 한다. 후순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리고 4번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하고 그리고 그 밑에 조문 채권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와서 청산기간은 몇 개월? 2개월. 자, 마지막 줄 한번 끌까? 마지막에 청산금 지금은 동시가 있고 그래서 한 장 넘기면 다시 적혀있네. 위에 저 5번째 줄에 1번 청산금 지급 채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인도 채무는 동시행. 그리고 2번 봐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 거기 그 밑에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 등의 변제에서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1번 걸 하자. 채무자 등은 청산하면 언제까지? 지급받을 때까지 청산기간이 지나도 채무액을 누구한테 변제하고?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 아까. 그런데 2번 답안 몇 년이 지났다? 10년. 또 하나 더. 선의의 전후와 소유권 취득하면 안 된다. 자, 우측에 571. 소유권 취득의 1번.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본등기 갖추면 뭐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돼 있잖아. 그래 되면 이제 가등기 담보권과 소유권이 왔으니까 가등기 담보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후순위자 보호는 한 장 넘기면 돼. 저 572에 아까도 나왔다면에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나서 지체 없이 도시 후순위자에게 한다. 하지만 그 밑에 조문 7조 청산 후순위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 조문 경매청권 후순위자는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말 수 있다. 경매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걸 이렇게 줄여놨으니까 꼭 가담법. 자, 그 다음에 실명법은 잠시만 쉬었다 보겠습니다.